미국발 브랜드 중 하이엔드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특유의 헤비함이 매력적인 크롬하츠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니아층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답게 크롬하츠의 제품들은 희귀함이 생명입니다. 한국에서도 청담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센텀시티점, 강남점 총 4개의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정품보다 가품이 더 활발하게 유통되는 브랜드이지만 정작 크롬하츠는 마니아층보다도 정품, 가품을 구분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웃픈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세일 브랜드답게 아울렛도 없고 직원 할인조차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렇다면 실버 덤벨 하나에도 580만원가량의 가격을 자랑하는 이 브랜드, 도대체 왜 비싼 걸까요? 오늘은 크롬하츠와 본격적으로 눈맞아 봅시다. 화려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각색의 주얼리 브랜드 중 트렌디하면서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 크롬하츠가 사실은 투박한 목수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랜드 창립자 리처드 스타크는 전직 목수였지만 가죽 회사에서 세일즈 일을 시작하게 되며 최고급 가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그는 늘 라이더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죽 재킷을 고민하곤 했는데요. 1988년 리처드는 은세공업자 레오나드 가모트와 가죽 제조업에 일하고 있었던 친구 존 바우만을 만나 자신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최고급 가죽 재킷을 만듭니다. 리처드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오면 바우만이 패션 아이템으로 탈바꿈하고 가모트가 세공 장식을 더하는 방식으로요. 이후 셋은 우연히 한 영화의 의상 제작을 맡게 되었는데 작품의 프로젝트명인 크롬하츠라는 단어에 홀린 스타크는 이를 자신의 브랜드 이름으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크롬하츠까지 이어지게 된 사연이죠. 최고급 소재에 대한 창업자의 집착은 터무니없이 높은 제품 가격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인 실버 제품은 대다수가 사용하는 925 스털링 실버로 만들어졌지만 크롬하츠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작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정말 적은 물량으로 생산되기에 그 가치는 배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크롬하츠는 자신의 제품들을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집 있는 품질과 단단한 신념이 기반이 되니 여기에 운도 따라서 크롬하츠는 섹스피스톨즈부터 시작해 태생부터 슈퍼스타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들의 성장에는 늘 유명인들이 함께했죠. 건즈 앤 로지스, 레니 크라비츠 등 전설적인 록스타들이 자발적으로 크롬하츠에 관심을 가지며 무대에서 애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라며 극찬을 합니다. 브랜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국내에서 크롬하츠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마 만장일치 지드래곤일 겁니다. 무대 위는 물론 일상에서도 크롬하츠의 액세서리를 곳곳에 연출했으며 원 오브 카인드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예 크롬하츠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는 물론 뮤비 속 등장하는 가구와 스케이트보드까지 크롬하츠에서 직접 커스텀과 협찬을 해줬죠. 크롬하츠의 뮤즈로 드레이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롤스로이스 컬리넌 모델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특유의 고딕 스타일을 휘감은 올블랙 디자인에 십자가 형태를 고스란히 살린 휠, 패턴 로고가 새겨진 가죽 시트 등 입이 떡 벌어지는 비주얼을 무려 2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합니다. 오프셋과 카디비의 둘째 아이를 위해서는 컬러풀한 로고가 가득 박힌 커스텀 유모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마돈나, 리한나, 트래비스 스캇, 카니에 웨스트 등 수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이들의 인기와 고집은 이대로 쭉 영원할 것만 같았죠. 로고 플레이만 일삼는 브랜드로 인식이 짙어질 무렵 그 인기도 당연하듯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떠오른 한 남자,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티 보이가 영입됩니다. 무명이었던 그의 등장으로 브랜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그는 무겁고 한정적이기만 했던 기존 디자인에 직접 그린 아트워크들을 패치워크로 결합해 다양성을 확장시켜 시들시들했던 크롬하츠의 인기를 다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매티보이 이전 시절의 크롬하츠는 심벌이었던 고딕 영문들을 고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그는 비교적 컬러풀하고 영한 디자인을 시도했죠. 빈티지 리바이스 501이나 카라트 카펜터 팬츠에 크로스 레더 패치를 덧대거나 팝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한 번에 오는 것처럼 좋은 일도 몰려오는 걸까요? 크로마츠가 다시금 상승 곡선을 탔을 때 운 좋게도 리셀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탁엑스와 같은 대규모 플랫폼들이 이때 부상하면서 원체 리셀로 거래가 많이 됐던 크로마츠는 더더욱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기세를 몰아 크로마츠는 가죽과 액세서리에 그치지 않고 가구, 오브제, 양말부터 얼마 전에는 란제리 컬렉션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카테고리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양말 하나에 약 49만원, 와인잔 하나에 435만원 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악한 가격은 유지하면서 말이죠. 한때는 전례 없는 인기를 끌다가도 소수 마니아층만 거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기도 했으나 또다시 세대교체에 성공해 올타임 레전드로 거듭나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꾀하며 시대의 흐름을 타기도 했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을 성공적으로 지탱해온 힘은 여전히 그들만의 독립성과 신미한 그리고 가족 경영을 고수하는 단호한 고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